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9.20포인트, 0.45% 상승한 2038.68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11% 오른 625.64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는 미국 기준금리 결정과 미중 무역 협상 등 대형 이벤트들을 앞두고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시장은 이러한 영향과 함께 어제 과대 낙폭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세가 나타나면서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자, 오늘은 이 미국 기준금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이 마지막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했던 것은 지난 2008년 12월 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였는데요.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조금씩 올리다가 10년 만에 2019년 7월 지금 현재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초시계를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해드렸다시피 현지 시간 30일과 31일 이 미국 연준이 FOMC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이번 FOMC 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 사상 최고치로 올라선 미국 뉴욕 증시가 미국 연준의 통화 완화 정책에 전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런 걸까요? 경기 지표가 호조세로 나오면 이러다가 금리 인하 안 하는 것 아니야 라면서 벌벌 떠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도 의장이 지난 6월부터 계속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러한 시장의 요구, 기대를 발맞춰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마지막까지 뚜껑을 열어봐야지 안다라는 경계 심리가 발동을 하면서 시장에는 깊게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시장은 0.25%포인트 인하의 이 대세적인 베팅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7월 FOMC 회의 결과는 미국 동부 시간으로 현지 시간 31일 오후 2시쯤 그리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8월 1일 새벽 3시 정도에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 이 전 세계적으로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빅 이벤트만큼 계속해서 그 이슈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셔야겠죠. 히든스탁 전문가들의 냉철하고 정확한 분석과 전략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8월 30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 중에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히든스탁 전문가들과 더욱더 가까운 소통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문자 보내주시고 그 체험권 꼭 타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마르스 전문가님 그리고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장이 조금 올라가지고 기분 좋게 한번 출발을 해볼 텐데요. 먼저 코스피입니다.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 흐름 어떻게 보세요? 네, 어제 증시가 사실 폭락이 나와서 많이 좀 걱정을 맞아요. 했었는데요. 오늘 다행히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전반적인 이제 해외 증시 자체가 이번 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건지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한국 증시 이외에도 중국 증시나 일본 증시 역시 강보합권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7월에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구간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FOMC 이제 회의에서 금리 인하하는지 동결하는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특히나 또 이번에 미중 고위급 실무회담도 진행이 되고 있어서 우리 증시 7월 마지막까지도 이런 부분들은 증시 체크를 꼭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지금 증시가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증시의 바닥을 지금 찾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기준금리가 인하했을 때 우리 증시까지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은 그리고 단기적인 반등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금리 동결로 갔을 때 우리 증시 하방 압력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계감을 가지시라고 조언드리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차트 흐름 한번 보고 마지막으로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 흐름 보시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바로 어제였죠. 외국인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다가 어제부로 외국인 순매수가 이제 매도세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외국인 매수세가 받쳐주면서 오늘 우리 코스피 시장 0.45% 강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주봉상이나 월봉상 봤을 때 증시가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선에 있습니다. 이 추세 라인 안에 있기 때문에 증시 하방 압력이 높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아직까지 바닥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증시는 2000선을 지켜주든지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한번 살펴볼게요. 마르스 전문가님, 오늘 코스닥이요. 그래도 오르긴 했지만 어제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성에 차진 않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또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사실상 코스닥 지수가 오늘 양봉이 나오고 반등이 나왔지만 사실상 욕석부달이라고 합니다. 조급하면은 우리가 지금 넘어간 것보다 미치지 못한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급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마찬가지로 시장 상황에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 저점을 찍어주지 않을까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한다면 차트를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상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상승 쐐기형은 제가 하락 추세라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락 쐐기형은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상승 추세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부에서 하락 쐐기형 같은 경우에는 나와주고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이 쐐기형이 지속적으로 형성을 만들어주고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락 쐐기형이라는 거는 하락폭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앞전에 나온 급락폭보다 뒤에 나온 하락폭이 줄어들고 또 그 뒤에 나온 하락폭은 더 줄어들고 나서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반등이 아니라 오히려 하방 이탈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뭐냐 한다면은 지금 아직 저점을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저점 흐름세가 이 쐐기형을 통해 만들어주고 있었는데 그 쐐기형을 이탈한 경우에는 더 하락세가 나올 수 있다. 지금이 저점이 아니라 제 생각엔 지금 610포인트까지도 하락세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심할 때는 아니라고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지수의 폭락을 누가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렸냐? 그게 말씀은 거예요. 언제 말씀드렸냐? 바로 2019년도 5월달, 4월달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지수 빠집니다. 급락합니다. 현금 유보하셔야 돼요. 현금 유보하셔야 돼요. 몇 번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이 히든스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4월, 5월 이후부터 시장이 급락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바로 오늘까지 지속적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급락 안에서 누가 먼저 예측하고 누가 가장 먼저 가장 크게 급등 상승을 들었는가? 그게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과는 무관한 급등 수익들, 급등 종목들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그 종목들 끝까지 보시면서 가져가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지수는 빠져도 그 안에서 올라가는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 우리가 또 오늘 히든스탁이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께서 캠트로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이 종목 굉장히 핫하게 올라섰습니다. 상한가에 안착을 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자, 일별 시세 보니까요. 7월 1일 이후부터 큰 변동폭을 보여주면서 쭉쭉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가장 큰 상승폭을 보여줬나요? 상한가에 안착을 했는데요. 캠트로스 진단 좀 해주세요. 네, 아무래도 캠트로스 같은 핫한 종목들은 시장에 이미 인기 종목으로 구상이 됐었던 종목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까지도 다시 한 번 더 기록해주는 모습들이 나와줬습니다. 최근 시장이 워낙 또 지지부진하고 현재 들어오는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일본 반도체 규제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지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나미라든지 최근에 뭐 이런 일본 규제 관련 종목으로 엮여있는 애국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엮이면서 올라갔고요. 또 쌍방울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캠트로스와 마찬가지로 일본 규제 관련 종목으로 엮이면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쌍방울과 캠트로스는 그 올라간 그 섹터의 또 세부 섹터가 또 나뉘어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유니클로에서 에어리즈비라고 하죠. 여름용 네이의 판매 감소로 인해서 반사익 수혜 종목으로 애국 관련 종목으로 올라갔다면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규제 관련 종목으로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캠트로스 주가 흐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캠트로스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지난 4월에 매수세가 들어온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대량 거래량이 약폭으로 이제 발생을 하면서 매수세가 나와주면서 올라가는 반등을 주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사실 이 캠트로스라는 종목은 2차 전지 관련 종목으로서 더 알려진 종목이었습니다. 불화 수소를 만든다 그리고 상용화된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지난 4월에 상승세가 나왔었던 종목이고요. 이번 7월부터는 일본 규제 관련 종목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일본 쪽에서 반도체 규제 3개 품목에 규제를 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캠트로스 역시도 포토 리지스터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부품들을 만든다라는 그런 이제 이슈들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세가 나온 건데요. PI 필름을 이제 제조한다라는 그런 이슈를 통해서 오늘까지도 상승세가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흐름들을 보면은 이러한 손바뀜, 예전에는 뭐 2차 전지 관련주로 엮였다면은 지금 일본 규제 관련주로 엮이듯이 이런 복합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이 현재 상승세가 나와준다라는 부분들 체크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수출 규제 관련된 특히 반도체 수출 관련된 종목인 캠트로스 진단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애국주라고 할 수 있는 모나미 가지고 오셨는데요. 오늘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12.86%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장중한 때는 7,460원까지 올라서면서 상한가 약간 못 미치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모나미 계속해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국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중에서 모나미 가지고 오셨는데 좀 진단 좀 해주세요. 혹시 앵커님은 지금 볼펜을 어디 네, 그럴 걸 줄 쓰고 알았어요. 계신가요? 제가 이거 사실은 일본 수출 규제 이후에 산 거라서 한국 거예요. 아, 한국 거 그 쓰고 맛있는 그 풀, 이렇게 생긴 풀 거.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일부러 뭐 일본 걸 쓰시고 계셔가지고 한번 찔러보려고 하신 게 아니라 제가 이 모나미를 얘기할 때 이제 대부분 볼펜 쓰시는 분들 보시면은 한국 걸 쓰시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이 모나미라는 게 좀 투박할 수 있습니다. 일단 흰색에 검은색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요새는 꽃무늬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순금, 순은을 입혀서 나오기도 하는 이 한정판 볼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나미 볼펜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수집을 좀 하는 경향도 없잖아 있는데 그러면서 모나미가 일본의 하이테크를 쓰지 말자는 이슈로 주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나미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아니 볼펜이 무슨 주가 급등이 이렇게 나오나, 볼펜을 사봤자 얼마나 산다고 150%씩 급등이 나올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모나미가 불매운동으로 급등세가 150%가 이어졌다라 볼 수 있겠는데 지금 모나미뿐만이 아니라 한 번 급등했던 종목들이 눌리고 다시 한 번 더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들이 돌아가면서 한 종목 급등 나오고 눌렸으면 또 다른 종목 급등 나오고 눌렸으면은 또 다른 종목 급등 나오고 또 갈 거 없으면은 눌렸던 거 또 급등 나오고 또 급등 나오고 연속으로 이어지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랩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한 차례 급등세가 나온 이후에 눌림목을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나서 또 상한가를 만들고 급등세를 만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나미와 마찬가지로 한 차례 급등 이후에 또 한 차례 더 급등세가 나와주고 있고요. 리드코프라는 종목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권에서도 일본 금융권이 아니라 국내 금융권을 쓰자라는 기대감이거든요. 그래서 주가 상승이 한 차례 나온 이후에 눌림목 나오고 또 급등세가 나와주는 모습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는 새롭게 올라가는 종목을 찍기보다는 한번 급등했던 종목들이 또 급등하는 2차 급등, 3차 급등하는 자리를 잡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수익을 내기에도 충분히 뭐 시간적으로 당장 오늘이 아니더라도 내일, 다음 날이더라도 상한가 한 번씩은 올려주는 흐름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은 지금 급등하고 눌려있는 종목 중에서 아직 상한가를 가지 않은 2차 급등이 나오자는 종목이 있다 한다면은 우리가 단기간에 한 번에 큰 급등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쪽 오늘 가져왔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종목 알아가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볼게요.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르스 전문가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한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바로 가스텔 바작인데요. 매수일은 7월 25일로 지정해 주셨고 목표가 16,0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7.2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흐름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은 굉장히 좋았네요. 8.83% 급등을 하면서 15,400원까지 올라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종목에 우리가 매수하는 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쭉쭉쭉 빠져주면서 우리에게는 또 저가 매수의 기회를 쫙 줬는데 그 이후로는 우리 어제는 10.98% 그리고 오늘 8.83%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요. 아까 갔던 종목 계속 잘 간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오늘 좀 핫한 것이 소복 관련 종목들. 아까 말씀하셨던 쌍방울, BYC 이런 것들 갔는데 이제는 또 가스텔 바작 더 많이 쏘아 올려야겠는데요? 네, 가스텔 바작 같은 경우는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히든 종목으로 가져왔던 종목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드리고 나서부터 시장이 좀 폭락이 나와주면서 저가 매수 구간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수익을 많이 본다면 매수를 좀 낮게 하셨다면은 12%, 13%, 15%까지도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이 나왔다 말씀드리겠고요. 평균적으로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오늘자에서 한 8% 정도 수익은 나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는 이 가스텔 바작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옷에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이 골프웨어를 만드는 기업인데 우리 유니클로라든가 아니면 일본 옷 쓰지 말고 국내 옷 입자 이런 기대감으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옷 관련주가 또 얘기 나왔으면은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목들 가는 거고 또 다른 일본 수출에 잘리는 세도마스관이 또 가는 거고 돌아가면서 한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텔 바작은 지금 아직 목표가 도달 못했거든요. 목표가까지 그대로 홀딩하겠습니다. 16,000원 돌파 보시면서 혹시나 매수하셨던 분들 있으면은 끝까지 들고 가셔라 말씀드리겠고요. 오늘자에서 제가 오늘 공개할 종목은 이 가스텔 바작이 좀 단숨에 좀 시장 영향도 있었지만 큰 급등세나 큰 상승세를 한 번에 못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도 크고 좀 솔직히 상승세가 좀 제 자존심도 긁는 부분이 있어서 이 가스텔 바작보다 더 크게 갈 수 있는 좀 오늘 준비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스텔 바작은 홀딩 전략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AS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저희 8월 30일까지 이른바 히든 종목을 맞춰라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방송 중에 바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를 통해서 공개됩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A 플러스 B, 뭔가 양쪽에 다 호재를 가지고 있어야지 쭉쭉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가 캠트로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캠트로스가 과거에는 2차 전지 관련 종목으로 엮였었다면은 지금 현재는 일본 규제 관련 테마가 엮이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이 지금 최근에 트렌드 좀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들이다라고서 한 가지 이제 힌트를 얻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도 그런 게 국일재즈라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국일재즈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수소차 관련 종목으로 엮여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작년 4월, 5월, 6월, 7월 달까지 거치면서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었는데요. 동전주에서 1,700원 구간까지도 올라가면서 강세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100%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 최근에는 국일재즈 쪽에서 자회사 구글그래핀을 설립을 하면서 이제 구글 쪽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래핀 관련
종목으로 엮이게 되면서 지금 최근까지도 강세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비단 뭐 국일지지뿐만 아니라 최근에 올라갔었던 종목들, 또 특히나 오늘 올라갔었던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좋은 사람들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할 텐데요. 예, 오늘 이제 쌍방울이나 뭐 BYC 뭐 이런 종목들, 소국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니클로 쪽에서 에어리즘 여름 네일을 만드는데 매출액이 감소하면서 반사이익 수혜 종목으로 지금 엮이면서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면서 원래 좋은 사람들이 과거에는 대북 관련주 중에서도 개성공단 쪽에서 소국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개성공단 관련 종목으로 엮였었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대량 거래량이 또 붙어주는 모습들을 관찰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또 대량 거래량이 나와줬고 급등이 나오면서 21%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7월 달 분명히 이제 초에서 이제 중순까지만 해도 대북 관련 이슈를 통해서 상승세가 나왔었던 종목이었는데 이제는 일본 규제 관련 종목으로 손바뀜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합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 중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셔라라는 의미에서 첫 번째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일단은 A는 나온 것 같아요.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종목인데 이제 B를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그쵸. 일단은 제2의 캠트로스를 꿈꾼다. 그러니까 좀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오늘 이제 캠트로스가 어떤 이슈 때문에 올라갔는지 그리고 캠트로스가 뭐 때문에 올라갔는지 이거를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요즘에 이제 일본 규제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섹터가 세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이제 일본에서 규제를 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왔을 때는 반도체 세계 품목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 반도체 이제 국산화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종목들이 반사이익 수혜주로 엮이면서 올라갔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이슈가 이제 일본 불매 운동하자 하면서 애국 관련 종목들이 섹터로 엮이기 시작했고요. 또 추가적으로 일본 쪽에서 추가 품목을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공작기계 관련 종목이라든지 탄소 섬유 관련주 그리고 MLCC 관련 종목까지 엮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많은 일본 규제 관련 테마 중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눈여겨봐야 하는 테마,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캠트로스가 과거에는 2차 전지 관련 종목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그 반도체 세계 품목에 대해서 지금 규제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그리고 포토 레지스터 이 세 개 품목에 대해서 지금 규제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도 이 포토 레지스터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반도체 성분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게 되면서 엮이면서 수혜주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A 플러스 B가 되는 그런 종목들 찾으시면 되고요. 힌트를 마지막으로 드리자면은 반도체 규제 세계 품목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힌트까지 공개가 됐는데요.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 혹시 찾으셨어요? 안경은 어디 거예요, 근데? 네? 안경 어디 거예요? 안경 미국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군 좀 괜찮는데.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A 플러스 B 양쪽으로 이제 호재를 가지고 힘을 움직여서 상승을 아주 강하게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셨거든요.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은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종목들 중에서도 지금 남북 경협주랑 엮여있는 걸 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좋은 사람들 얘기하시는 거 맞아요.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유니클로 옷을 입지 말자는 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국내 옷을 만드는 기업인데 중요한 게 개성공단의 공장 가지고 있는 바로 이 남북경협과 실제로 이 일본의 불매운동이 엮여있는 종목 중 하나라 본다 한다면 그게 인디에프라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실질적인 반도체와는 엮이지 않지만 이 일본 수출 규제와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남북기업과 같이 엮여있는 종목 중 하나다. 그래서 오늘자에서 같이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구간에서 제2의 캠트로스를 할 만큼에서는 저점 라인이 나오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일본 반도체와 또 어디에 남북기업조도 엮여있는 종목이에요. 그게 뭐냐 한다면은 KPX 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KPX 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이 실질적으로는 뭐 이번에 이 디스플레이, 이 PI 필름에 대한 관련 수혜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중에서도 폴리이미드라는 디스플레이 쪽 규제가 들어왔죠. 그래서 그 관련해서 엮여 있으면서 더불어서
이번에 이 북한의 의료 협력에 대한 대북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와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에 동시 수혜를 한다면은 KP의 생명과학도 저점에서 좀 상승 우상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께서는 인디F 아니면 KPX 생명과학이 아닐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직 힌트가 더 남아있죠. 더 강한 힌트가 나올까요?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기술적 분석에 들어갑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눈여겨보기 시작한 건가 봐요. 그리고 거래량이 계속 팍팍팍팍 올라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시장이 내려가고 있으면은 올라가는 반대적으로 이제 역행하는 종목들을 찾으면 되는데 그 역행하는 종목들을 찾는 힌트가 있다면은 바로 대량 거래량이 유입이 됐는지를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요즘에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더 잘 올라가고 해서 소위 말해서 추격 매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히려 이제 대량 거래량이 들어와주고 나서 눌림목 구간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공략을 하신다면은 보다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시장이 이제 폭락하는 흐름이 나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기회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수 맥점의 기회로 잡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본 규제 관련 종목으로 올라갔었던 종목 중에 모나미라는 종목과 램테크놀로지가 어떤 구간에서 상승세가 나왔는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나미 주가 흐름 보도록 할 텐데요. 모나미가 바로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해줬었죠. 근데 이 대량 거래량이 들어온 시점을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대량 거래량이 일본 규제 관련 이슈가 들어오고 불매 관련 이슈들이 들어오면서 7월 달 초에서 중순경부터 대량 거래량 들어와주기 시작했죠. 이때 올라가는 구간을 우리가 따라잡게 되면 추격 매수가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승 구간 이후에 쉬어가는 구간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공략을 하신다면 단기적으로 더 빠르게 급등 수익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대량 거래량이 들어와주고 잠시 쉬어가는 구간들, 이런 구간들을 잘 공략하신다면 이런 모나미와 같은 급등 수익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종목으로 램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봐드리도록 할 텐데요. 램테크놀로지도 바로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었던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예시 종목으로 정말 좋은 종목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역시나 일본 규제 관련 이슈 들어오면서 7월 초반에 대량 거래량 들어와주기 시작했죠. 그리고 쉬어가는 눌림목 구간에서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잡아가시더라도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바로 두 구간이나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종목들 잡으실 때 제가 잡아드린 동그라미 친 이런 매수 맥점 구간에서 공략을 하신다면 단기적으로 보다 빠르게 수익을 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세 번째 힌트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청자분들이 어려우신가 봐요. 아직은 맞추려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이 아직 제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우리 마르스 전문가께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인디F, KPX, 생명과학 중에 대규모 거래량이 들어온 거가 있는지 한번 차트 좀 봐주세요. 또 이제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다면은 아까 얘기한 급등 이후에 좀 눌려있는 종목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2차 급등이 덜 나온 종목들, 그 종목들 중에서 고점이 있지 않은 종목들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인디에프랑 KP 생명과학을 말씀드렸지만 인디에프는 반도체 관련 기업이 아니에요. 옷에 관련된 기업이죠. 그럼 인디에프를 제가 제외하고 좀 시청자분들에게 제가 힌트는 아니죠. 제 종목이 아니니까 제가 확실하게 제 의견을 좀 표출하자고 한다면은 저는 두 종목 중에 KPS 생명과학의 의견을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차트 흐름상 봤을 때 거래량이 점점점 차트상 봤을 때는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고점 라인 때 늘지를 않아요. 오히려 윗꼬리를 달면서 고점 라인 때 조정하는 듯한 한 방에 급등세를 못 만들겠다. 더 매집을 하고 이 거래량들이 매집 거래량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번에 터뜨리겠다라는 흐름세를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를 봤을 때 일본 수출 관련주에 비해서는 저점에 있고요. 남북기업주 수혜까지 있는 것 비해서는 주가가 크게 못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전 거래량 대비해서 이 주가가 더 크게 나오기 위해서는 더 큰 거래량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앞전에 이 대량 거래량을 넘어서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아마 급등세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 KPS 생명과학이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종목이 많습니다. 솔직히 디스플레이 관련해서는. 근데 그 중에서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A+B
가장 복합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종목이 KPX 생명과학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과연 KPX 생명과학이 정답일까요? 종목 추리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이제 이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와 관련된 수혜주 가지고 오신 거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 수혜주를 가지고 생각하지만 맞아요. 맞는데 이 과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뭔 소리냐? 8월 2일이 되면은 끝이다. 8월 2일이 되면 화이트 제재 바로 시작이다. 화이트제로 바로 대한민국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자, 분명히 얘기했지만 8월 2일 날은 각의 바로 국무회의가 들어갑니다. 바로 우리 뭐 국회의원들끼리 모여서 이걸 할까 말까 이런 회의가 8월 2일 날 진행이 돼서 결론이 나는 거지 실제로 제재가 완전히 진행되는 건 아니에요. 왜? 가기가 8월 2일에 진행이 되고요. 이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뺄까 말까. 그 다음에 결론이 나면은 뭐 되든 안 되든 결론이 나면은 그 다음에 아베 총리가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란께서 공포를 합니다. 공포를 하고 21일 후에 그 다음에 화이트 국가라는 게 재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8월 2일 날 딱 이 국무회의가 끝난다고 해서 완전히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우리는 8월 말까지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8월 말까지 화이트 국가가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유예 기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진짜 진행이 되는구나가 아니라 그 앞까지 왔구나. 예전에는 좀 먼 얘기였습니다. 화이트 국가 제외하냐면은 뭐 거짓말하지 마라. 뭐 설마 제외하겠어라 생각했다면은 지금 우리한테는 뭐다? 제외 딱 직전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 앞까지 왔다. 완전히 제외는 아니지만 그 앞까지 온 상태 더 긴장을 하고 종목들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뭐다? 우리는 일부 수축이 잘린 중에서도 안 간 종목들을 잡는 거는 1100개 품목이에요. 잡을 수 있겠습니까? 못 잡아요. 그 이미 한 번 급등했던 종목들 눌렸을 때 충분히 한 방에 상한가나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 구간을 다시 잡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종목들 중 급등 이후에 눌림목이 나 있는 종목들 중에 단번에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을 가지고 나왔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몰랐네요. 8월 2일에 땅땅땅 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바로 오른 줄 알았더니 유예 기간이 있었군요. 역시 오늘도 똑똑한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는데 레이저로 이렇게 자르는 건가 봐요. 네, 이제 레이저로 이 디스플레이 커팅하는 기술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우리 일본에서 독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노광기라는 게 있어요. 노광기라는 게 일본에서 거의 100% 독점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국산화를 시키고 실제로 세계 최초로 이 OLED 디스플레이라고 하죠. 실제로 그 발광 다이오드에 관련된 디스플레이 커팅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면서 실제로 국산화를 시키고 지금 상용화를 시키고 있는 기업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얘기하는 게 거기에 더불어서 뭐냐 삼성 디스플레이에다가 이 OLED 커팅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뭐랑 엮이겠습니까? 갤럭시 폴드와 엮이죠. 이번 아시겠지만 9월 달에 갤럭시 폴드가 새롭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접히면서 구겨졌던 거 그리고 뭐 구멍에 먼지가 들어가던 거 다 이게 교체가 돼서 새롭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갤럭시 폴드와 엮이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일본에서 대략 90% 거의 100% 가까이 독점하고 있을 만한 반도체의 소재가 뭐가 있냐? 세도 마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섀도우 마스크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디스플레이 안에 얇은 철판인데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는 철판이에요. 근데 그거를 만드는 게 엄청난 기술력이거든요. 근데 자회사가 이 일본에 90% 독점하고 있는 제재가 들어갈 수도 있는 이 섀도우 마스크를 자회사가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갤럭시 폴드에 대한 OLED 디스플레이 커팅기와 더불어서 뭐까지 만들었어요? 섀도우 마스크, 일본은 70%, 90% 독점하고 있는 섀도우 마스크도 개발하고 있답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갤럭시 폴드만 하더라도 종목들이 뭐 저점에서부터 급등 상승이 우상향이 나와주고 있고, 더불어서 일본 수출 규제만 하더라도 종목이 상한가 급등 50%, 100% 나오고 있거든요. 아까 차트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나미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제가 뭐라 했습니까? 일본 수출 규제 중에서도 그냥 불매 운동 때문에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150%가량, 200%가량 급등세가 나줬습니다. 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그냥 일본 수출 규제 이슈로 주가가 저점 대비 100% 가까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만 하더라도 주가가 지금 100%씩 가는데 갤럭시 폴드까지 엮여서 간다 한다면은 주가 100%를 갈지 상한가가 몇 번이나 나올지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제일 중요한 보다 세계 최초로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다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이 제가 봤을 때 오늘의 히든 종목 중에서 가장 강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왠지 우리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거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다라는 거는 좀 찾아보면 바로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검색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방송 출연했을 때 다른 전문가님도 그 섀도우 마스크 네네, 말씀을 맞아요. 하셨었어요. 그래가지고 기억에 나는 또 종목도 있는데 혹시라도 겹칠까 봐서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일단 제가 또 예상하는 종목 중에서 일단 디스플레이 관련 이제 이슈가 있는 종목 중에서는 또 시노펙스라는 종목을 한번 꼽아보고 싶어요. 시노펙스 이제 주가 흐름 보도록 할 텐데 사실 이 종목도 복합 모멘텀이 아주 많은 이제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2017년도에서 2018년도 때 이렇게 강세 흐름 나왔었는데 이때는 이제 수소차 관련 이슈로서 종목이 이제 편입이 되면서 올라갔었고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핀 관련 이슈에다가 최근에 이제 들어오고 있는 이제 시노펙스 관련된 신문 기사를 읽어보니까 불화수소 관련돼서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불화수소 쪽이니까 에칭가스 관련된 이슈도 있다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대납폭 구간 이후에 4% 정도 이제 반등세가 나왔으니까 시노펙스가 이제 또 주요 사업 부문 중에서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를 또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노펙스라는 종목을 한번 꼽아보고 싶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사마전기 이 종목도 한번 꼽아보고 싶습니다. 사마전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본 규제 관련 이슈로 최근에 엮여있는 MLCC 관련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섀도우 마스크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사마전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마전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렇게 대량 거래량 들어와주고 눌림목 구간까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세 번째 힌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이 종목도 A 플러스 B인가요? 이 중국 진출 호재에 일본 규제 관련된 이 수혜까지. 그렇게 따지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죠. 아, 그런가요? 갤럭시 A? 폴드에 그러네. 일본 수출 규제 네. 중국까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게 뭐냐, 왜 중국 진출하는 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한다면은 지금 정부에서 밀고 있는 게 국산화입니다. 일본에서 우리가 수입해 오는 거 국내에서 이거 만들 수 있지 않냐, 국내에서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게 국내 기술력이 없습니까? 기술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에칭가스라든가 레지스트라든가 다 뭐예요? 화편법에 걸려요. 이 화학에 대한 규제에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었는데 중요한 게 뭐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산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중국까지 진출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을 만큼 기술력이라든가 실제로 지금 이 질이 어느 정도 인증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충분히 갤럭시 폴드 수혜까지 엮이면서 이번에 4월달에 18등이 9월달에 다시 나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뭐라 했습니까? 일본 수출 규제 이슈까지 엮여있다 했습니다. 급등 이후에 눌림목에서 다시 한 번 더 급등이나 상한가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 중 하나다. 급등 이후에 눌림목에서 다시 급등이 출발할 수 있는 구간이다 말씀드렸고요.
거기 더불어서 뭐냐? 국산화뿐만이 아니라 중국에 진출까지 할 만큼이나 기술력이 높은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슈를 모두 가지고 있는 일본 수출 규제 후속 상한가 종목, 이 가스텔 바작이 한 8%에서 9% 갔는데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거에 한 2배, 3배 이상 급등이 나올 수 있으면 좀 회심의 종목이 아닐까 말씀드리겠고요. 그 종목 오늘 어떤 종목인지 꼭 알아가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오늘 정말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기요미 마르스님 하면서 필옵틱스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께도 KPX 생명과학, 그리고 마스 전문가님께 필옵틱스 이렇게 계속해서 모든 분들이 필옵틱스로 대동단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마르스 오빠 하면서 필옵틱스 멋져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그 아래로는 우리 주식 와이프님께 KPX 생명과학이 쭉쭉쭉쭉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주화 전문가님 애청자입니다라고 메시지도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메시지가 정말 많이 왔고요. 일단은 뭔가 한쪽으로 계속 이렇게 쏠리는 모습이었는데 과연 이 안에 정답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이거 체크하면 바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래요. 그러면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은 이 안에 정답 있어요? 네, 일단은 저는 되게 오늘 쉽게 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답이 많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 A가 제약과 관련이 되어 있는 반도체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문자를 지금 많이 보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던, 그리고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도 정답이십니다. KPX 생명과학이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전략이 더욱더 중요하잖아요. 잘 좀 세워주세요. 네, 이거 문자 맞추시면은 그 체험권 간다고 하는데 제가 더 쉽게 내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제 KPX 생명과학 제가 가지고 왔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이제 복합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일본 규제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가 많이 나옵니다. 이 KPX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그 포토리지스트와 또 관련된 그런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가격 전략 세워드리고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바로 전저점 구간, 지지 구간이 4,000원 구간까지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목표 구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전에 직전 정고점 구간인 5,000원 구간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KPX 생명과학이었습니다. 매수가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목표가 5,000원 그리고 손절가 4,000원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르스 전문가님 저를 한번 바라봐 주세요. 또 오늘도 그 큰 눈으로 오늘 종목 찾으셨잖아요. 그 전략도 중요한데 그 종목과 전략 어디서 공개해 주실 거예요? 네, 일단은 지금 많은 분들이 좀 대동단결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얘기하는 게 많은 분들이 좀 뒷목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좀 반전을 좀 숨겨놓지 않았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상 말씀드렸습니다. 2019년도 5월, 4월입니다. 이 대폭락이 나오기 바로 고점 라인대에서 미리 급락을 말씀드린 전문가는 마르송가였습니다. 그러면서 현금 만들어라. 시장 급락 나온다. 그러면서 미리 급락을 예측해드렸고요. 그리고 나서부터 주가 급락할 때 5G로 상한가만 제가 4번, 5번을 히든싸게 드렸습니다. 오픈베이스 상한가, SNS 상한가, 나무기술 상한가, 알소프트 상한가만 계속 드렸어요. 이 급락장에서. 그렇다면 이 급락장에서 진짜 입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수익을 준 사람이 누구인가? 이 급락장을 미리 얘기한 사람이 누군가? 가장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진짜 급락장의 수익을 제일 크게 줄 전문가가 누구인가? 그게 마르스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급락세가 크면서 다들 계좌가 마이너스 30%, 40%, 50%, 60% 점점 커졌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답이 있으신가요? 아마 답이 없으실 거라 생각이 돼요. 그럼 얘기하는 게 이 마르스 전문가가 답을 만들어 드린다면은 그 답을 여러분들이 잡을 생각이 있으십니까? 충분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뭐 했어요? 갤럭시 폴드와 일본 수출 규제 상한가 후속주와 더불어서
중국 지출까지 이 세 가지 이슈를 모두 가지고 있을 만한 일본 수출 규제 상한가 후속주 오늘 바로 공개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끝나고 오후 9시거든요. 9시에 마르솜과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만 단 한 종목 공개하니까 꼭 참여해서 어떤 종목인지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도 챙겨 가셔야겠죠. 먼저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 내일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바로 어제 이제 폭락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제 강보합권이라서 이제 바닥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바닥이 전부 다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8월 말에 MSCI도 리밸런싱이 한 번 더 남아 있기 때문에 대규모 자금 이탈 가능성을 염두에 보자면 8월 중순에서 말까지는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경계감을 가지시면서 현재 증시의 바닥을 꼭 찾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하방 압력이 강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장세에 맞는 매매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겁니다. 내가 당일 단타 포지션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은 분할로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 단가를 조절할 건지 그런 포지션을 잘 잡아가신다면은 보다 성공적인 투자 7월 달 진행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르스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일본 수출 규제 간주를 찍는 건 쉽지 않습니다. 품목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새로운 것보다는 그때 이후에 눌림목 나온 종목 중에서 안정적인 거, 이슈가 큰 것들 위주로 대응하신다면은 단기 급등세 한 번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이번에 이 폼페이오가 이 북미에 대한 실무 협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남북 기업주가 어느 정도 좀 반등이나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흐름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남북 경협주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서 일본 수출 관련주 같이 관심을 가지시면은 좀 좋은 흐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마르스 전문가님, 사실 제가 마르스 전문가님과 이복 형제래요. 마반? 아니, 반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연기를 좀 해봤는데 좀 받아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것보다 더 놀라운 그런 보석 같은 종목, 반전 식스센스급 종목 어디서 공개해 주실 거예요? 네, 지금 복장이 약간 백설공주 복장이세요. 그래서 말씀드리겠지만 백설공주가 이제 잠을 자다가 이제 키스를 하면 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잠들어 있던 계좌가 단숨에 깰 수 있는, 단숨에 일어날 수 있는, 지금까지 죽어 있다 한다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가져왔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반전에선 이복 동생보다는 좀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 좀 맞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갤럭시 폴드 이슈와 더불어서 일본 수출 규제, 중국 지출까지 엮인다 한다면은 이 폭락장에서 손실봤던 것들, 지금 많이들 힘들었던 것들 단번에 복구할 수 있을 만한, 단번에 급등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마르솜 가져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 끝나고 오후 9시입니다. 오후 9시 마르솜과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만 그 단 한 종목 공개해 드립니다. 내 죽어있던 계좌를 단번에 깨울 수 있는 그 한 종목 오늘 꼭 9시에 가져가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 그리고 마르스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날이 계속해서 덥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상하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